그 멜로디는 우리 아이가 5살 때 치던 곡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멎었다. 시간이 정지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슴팍을 짚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 집의 비서 서윤재였다. 그는 자신이 무슨 곡을 쳤는지도 몰랐다. 손끝이 아직 건반 위에 머물러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잊혀진 기억을, 세포 하나하나가 간직한 기억을. 하지만 머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저 건반 위의 손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회장 부부의 얼굴은 이미 그 순간을 알아보고 있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출 수 없었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다시 쥐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던 멜로디였다. 그들은 매년 그날이 되면 이 곡을 틀었다. 빈 방에서 혼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위해, 아들의 생일, 크리스마스, 매번 이 곡을 틀고 울었다. 그 방은 30년 동안 그대로였다. 아이의 침대, 작은 책상, 벽에 붙은 낙서들, 그리고 먼지 쌓인 피아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청소부도 가족도, 오직 회장 부부만이 1년에 한 번씩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친 그 곡을 틀었다. 울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돌아오라고 빌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윤재는 왜 두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한 단어가 겨우 나왔다.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오열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참았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였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과했다. 이 집에서 그는 항상 사과했다. 실수를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조심스러웠으니까, 보이지 않으려 했으니까, 들리지 않으려 했으니까. 하지만 회장은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을 깰까 두려운 사람처럼. 그의 손이 윤재의 어깨에 닿았다. 따뜻했다. 윤재는 놀랐다. 회장이 자신을 만진 건 처음이었다. 이 곡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곡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윤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랐다, 정말 몰랐다. 단지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단지 건반 앞에 서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단지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 눈물이 났다.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진실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회장 부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윤재의 얼굴을 향했다. 하지만 닿지 못했다. 중간에서 멈췄다. 두려웠다. 혹시? 부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다. 혹시 당신? 말이 끊겼다. 윤재는 그들을 봤다. 낯선 눈빛. 아니, 너무나 간절한 눈빛.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빛. 잃어버린 무언가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비서는 30년 전 사라진 아들만이 알던 멜로디를 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회장 부부는 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윤재는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원에 낙엽을 쓸었다. 분수대 주변의 잡초를 뽑았다. 연못의 물을 확인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이 저택은 넓었다.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 크기였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여름에는 장미가 피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었다. 겨울에는 동백이 붉었다. 하지만 윤재는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저 일했다. 묵묵히, 성실하게. 그는 정원 일이 끝나면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닦았다. 하나하나. 정성껏 명품 구두들, 이탈리아제, 영국제, 프랑스제. 가격은 윤재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쌌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다. 회장의 것인지, 부인의 것인지, 딸의 것인지, 그저 깨끗하게 만들 뿐이었다. 먼지를 털었다. 광을 냈다. 끈을 정리했다. 완벽하게. 아침 8시가 되면 가족들이 내려왔다. 윤재는 벽에 붙어 섰다. 고개를 숙였다. 눈을 내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인사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가족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공기처럼, 투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부터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짧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감정을 숨겼다. 이 집에서 이름이 불릴 일은 없었다. 거기 비서, 이것 좀 치워. 빨리 안 움직여. 그는 윤재가 아니었다. 그저 비서였다. 저 사람이었다. 때로는 이바였다. 야였다. 그는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게 자신의 삶이니까. 이것밖에 모르니까. 기억나는 게 없었으니까. 30년 전의 일은 안개 속이었다. 짙은 안개. 거칠 기미가 없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고향도, 과거도. 천장만 봤다. 하얀 천장.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말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가족은요? 사는 곳은요? 모든 질문에 고개만 저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기억상실이네요. 그렇게 시작됐다. 아무것도 없는 삶이. 누군가 윤재라고 불렀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 신분증이 없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이 왔다.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실종 신고도 없고요. 이상하네요.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살았다. 건설 현장을 돌았다. 새벽 6시 출근, 밤 8시 퇴근, 하루 8만 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기 묻은 접시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벗겨졌다. 하루 5만 원.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다. 눈이 침침했다. 하루 10만 원. 그렇게 2년을 살았다. 고시원에서, 3평짜리 방에서, 창문도 없는 방에서. 그러다 이 집에 왔다. 10년 전이었다. 정원 관리 일용직으로. 잔디 깎을 수 있어요? 네. 나무 손질은요? 배우겠습니다. 시작은 그랬다. 하루 10만 원짜리 일용직.
하지만 성실했다. 새벽에 와서 밤늦게 갔다. 말이 없었다. 불평하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다음 달도 올 수 있어요? 네. 석 달이 지났다. 정규직으로 할래요?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다. 비서 일 좀 배워볼래요? 네. 10년이 지났다. 정원사가 비서가 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방은 지하에 있었다. 창문이 없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밤이 되면 그는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가족은 있을까? 때로는 꿈을 꿨다. 희미한 꿈. 누군가 웃고 있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깨어나면 사라졌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감각만 남았다. 따뜻함의 기억만. 그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존재는 손주 지우였다. 8살 남자아이. 회장의 외동딸이 낳은 아들. 아이는 윤재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윤재 아저씨. 현관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 7시 30분. 학교 가는 시간.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교복이 단정했다. 얼굴이 깨끗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윤재는 허리를 숙였다. 아저씨 오늘도 정원 정리해요? 네.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심심한데. 아이가 입을 삐죽였다. 학교 재미없어요. 공부만 해요. 윤재는 작게 웃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이 아이 앞에서 뿐이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았다. 웃는 법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학교 가세요. 응. 아이가 현관을 나섰다. 그리고 계단에서 돌아봤다. 아저씨 나중에 피아노 들어줄 거죠? 네. 약속이에요. 아이가 손가락을 내밀었다. 새끼손가락. 윤재는 그 작은 손가락을 걸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소중했다. 약속? 약속? 아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갔다. 윤재는 그 뒷모습을 봤다. 작은 등, 흔들리는 가방, 경쾌한 발걸음, 가슴이 뭉클했다. 왜일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 아껴주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가족 같은 느낌. 하지만 윤재는 가족이 없었다. 가족이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이 감정이 낯설었다. 아이의 피아노 연습 시간. 그는 늘 문 밖에 서 있었다. 오후 4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아노 방으로 향했다. 2층 끝방. 남양.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 윤재는 복도 끝에 섰다. 벽에 기댔다. 숨을 죽였다. 피아노 선생님이 왔다. 50대 중년 여자. 엄격한 표정. 회색 정장. 안경. 지우야 자세. 집중. 다시. 아이의 한숨이 들렸다. 윤재는 가만히 들었다.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조여왔다.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마다,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뭔가 그의 내부에서 움직였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그냥 아팠다. 가슴 깊은 곳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이 먼저 기억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진정시켰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피아노 소리가 계속됐다. 선생님의 지적, 아이의 대답, 다시 시작되는 멜로디. 윤재는 눈을 감았다.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자 무언가가 떠올랐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작은 손, 흰 건반, 웃음소리, 잘했어.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사랑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구일까? 엄마일까? 아니면 선생님일까?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망상이었다. 환청이었다. 의미 없는 기억의 파편이었다. 수업이 끝났다. 선생님이 나갔다. 윤재는 그제야 문을 두드렸다. 도련님, 들어와요 아저씨. 그는 문을 열었다. 피아노 방은 넓었다. 그랜드 피아노가 가운데 있었다. 검은색, 광택이 났다. 창가에는 의자가 있었다. 악보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는 유명 작곡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지친 얼굴,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힘드셨어요? 응.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자꾸 틀렸대요. 10번도 더 쳤는데 계속 틀렸대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정말요? 네. 윤재는 아이 옆에 섰다. 건반을 내려다봤다. 흰 건반 52개, 검은 건반 36개, 총 88개. 그의 손가락이 저릿했다. 마치 무언가를 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저씨도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아이가 물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해요. 아이가 웃었다. 아저씨 손 커요. 피아노 치면 잘 칠 것 같은데. 윤재는 자신의 손을 봤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상처 자국이 있는 손, 정원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짐을 나른 손, 피아노를 칠 손이 아니었다. 섬세하지 않았다. 부드럽지 않았다. 예술가의 손이 아니었다. 도련님 연습 더 하세요. 싫어요. 조금만요. 정말 싫어요. 아이가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 했다. 윤재가 말렸다. 조금만 더요. 아저씨가 옆에 있어줘요. 네. 그는 벽에 기댔다. 아이가 다시 건반을 눌렀다. 서툰 멜로디, 틀린 음도 있었다. 박자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윤재는 들었다. 가만히, 집중해서 눈을 감고, 그러자 무언가가 떠올랐다. 더 선명하게, 작은 방, 오래된 피아노, 누군가 옆에 앉아 있었다.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어.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건반을 눌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웃음소리, 박수소리, 포옹.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뜨거웠다. 멈출 수 없었다. 아저씨? 지우의 목소리에 윤재는 눈을 떴다. 왜 울어요? 울고 있나요? 윤재는 자신의 뺨을 만졌다. 젖어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왜 우는 걸까? 미안합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소매로, 급하게. 괜찮아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의자에서 내려와 윤재에게 다가왔다. 작은 손으로 윤재의 손을 잡았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다. 왜 우는지, 왜 슬픈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무언가가 그의 내부에서 울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잊혀진 무언가가.
아저씨 이거 이상해요. 일주일 후였다. 지우가 악보를 들고 왔다. 세 곡이었다. 선생님이 준 숙제. 선생님이 이렇게 칠해요. 아이가 건반을 눌렀다. 멜로디가 나왔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리듬이 맞지 않았다. 음이 이상했다. 자연스럽지 않았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윤재를 올려다봤다.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요? 윤재는 악보를 봤다. 음표들, 선들,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 처음 보는 언어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한번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제가 쳐봐도 될까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정말 칠 거예요? 와, 윤재는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건반을 향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아이의 말에 윤재는 피아노 앞에 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딱딱한 느낌, 하지만 익숙한 느낌, 마치 늘 앉아왔던 것처럼 건반이 눈앞에 있었다. 가까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떨렸다. 심하게. 왜일까? 왜 이렇게 떨릴까? 왜 이렇게 두근거릴까? 손끝이 건반을 눌렀다. 첫 음이 울렸다. 또, 그 순간, 뭔가가 터졌다. 폭발했다. 넘쳐 흘렀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그냥 흘러나왔다. 멜로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 선생님이 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리듬이 살아있었다. 감정이 실려 있었다. 영혼이 담겨 있었다. 윤재는 자신이 무엇을 치고 있는지 몰랐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다. 뼈가 기억하고 있었다.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다. 멜로디는 계속됐다.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입이 벌어졌다. 숨을 죽였다. 와,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가만히 들었다.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들었다. 곡이 끝났다. 윤재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졌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봤다. 방금 뭘 한 거지? 어떻게 친 거지? 어디서 배웠지? 머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저씨, 지우가 소리쳤다. 의자에서 뛰어내려 윤재에게 달려왔다. 완전 잘 쳐요. 진짜 잘 쳐요. 대박이에요. 아이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거 다시 쳐줘요. 지금 당장요. 네. 윤재는 당황했다. 저 잘 모르는데. 거짓말. 아이가 웃었다. 아저씨 완전 잘하잖아요. 선생님보다 100만 배 잘해요. 1000만 배 잘해요. 윤재는 다시 건반을 봤다. 정말 자신이 친 걸까? 꿈은 아닐까? 손을 올렸다. 다시 눌렀다. 또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완벽하게. 그는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 자신도 몰랐던 능력.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언제 익혔을까? 누가 가르쳤을까? 머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손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저씨 원래 피아니스트였어요? 아이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쳐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다. 아무것도. 신기해요. 아이가 다시 말했다.
마법 같아요. 마법. 그 말이 맞았다. 이건 마법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마법. 그날 이후 윤재는 아이 옆에 앉았다. 매일 오후 4시 선생님이 가고 나면 그는 피아노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반짝이며 오늘은 뭐 쳐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쳐봐요. 윤재는 건반 앞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쳤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매일 다른 곡. 하지만 모두 어딘가 익숙한 곡. 클래식, 재즈, 동요, 찬송가. 장르도 다양했다. 시대도 달랐다. 하지만 모두 완벽했다.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아저씨. 윤재도 웃었다. 이상한 아저씨죠. 가르친 적은 없었다. 설명한 적도 없었다. 그저 함께 연주했을 뿐이었다. 함께 기억을 꺼냈을 뿐이었다. 묻혀있던 기억을, 잊혀진 기억을. 아저씨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윤재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진실이었다. 신기해요. 그쵸? 두 사람은 웃었다. 피아노 방은 그들만의 공간이 됐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 그곳에서 윤재는 자신을 찾았다. 아니, 잃어버린 무언가의 조각을, 퍼즐의 한 조각을, 잊혀진 자아의 파편을.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는 가족 없어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사고를 당했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고요? 차 사고요. 아파요? 많이요.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눈이 촉촉해졌다. 불쌍해요. 괜찮아요. 윤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지금 이렇게 도련님과 있잖아요. 그럼 아저씨 가족은 저예요. 아이가 활짝 웃었다. 저도 아저씨 가족이에요. 고맙습니다. 대신 피아노 많이 가르쳐줘요. 네. 약속이에요. 약속? 두 사람은 다시 건반을 향했다. 그리고 함께 연주했다. 지후의 작은 손, 윤재의 큰 손, 나란히 건반을 누르는 모습,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 아니, 형제 같았다. 가족 같았다. 진짜 가족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관계를, 숨겨진 진실을, 곧 드러날 운명을. 윤재는 행복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웃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아이 옆에서만큼은 그는 비서가 아니었다. 하인이 아니었다.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윤재였다. 아이의 친구였다. 피아노를 함께 치는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은 회장 부부의 예정 없는 귀가였다. 원래 해외 출장 중이었다. 싱가포르, 일주일 일정. 중요한 계약건이었다.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프로젝트, 수십억 달러 규모. 하지만 회의가 일찍 끝났다.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상대방이 흔쾌히 동의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소. 회장이 말했다. 그러시죠. 부인이 웃었다. 3일 더 있을 예정이었지만 비행기를 앞당겼다. 프라이빗 전용기. 언제든 출발 가능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다. 집사가 놀라 달려왔다. 회장님, 왜 미리 오셨습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회장이 손을 들었다. 괜찮네. 피곤해서 그냥 들어왔네. 지우는 피아노 연습 중입니다. 그래. 회장은 거실로 향했다. 부인이 따라왔다. 피곤한 얼굴들, 긴 비행, 시차, 피로.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푹신한 소파, 이탈리아제, 가죽, 차 준비하겠습니다. 집사가 물러갔다. 고요한 집, 너무 고요했다. 항상 그랬다. 이 집은 컸지만 조용했다. 사람은 많았지만 소리가 없었다.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잠깐 쉬려고. 거실에 들어선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소리가 들렸다. 피아노 소리. 멀리서.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귀를 기울였다. 지금 누가 치는 거지? 선생님 아니에요?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아니야. 왜요? 저 연주.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부인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피아노 소리가 계속됐다. 분명히 그 멜로디였다. 그 리듬, 그 느낌, 그 감정. 부인의 얼굴이 하얘졌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이 곡, 무슨 곡이지? 회장도 이상함을 느꼈다. 익숙한 멜로디, 너무나 익숙한. 어디서 들었지, 언제 들었지. 기억을 더듬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불가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윤이 곡이야. 부인이 속삭였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치던 곡. 회장의 심장이 멎었다. 그랬다. 그 곡이었다. 30년 전 5살 아들이 매일 치던 곡. 사라지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친 곡. 누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저 곡을 치는 거야? 그는 천천히 피아노 방으로 향했다. 다리가 떨렸다. 제대로 걷기 힘들었다. 부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이거. 말이 끊겼다.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풀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이 막혔다. 현기증이 났다. 이럴 수가 없었다. 불가능했다. 30년 동안 이 곡을 들은 건 그들뿐이었다. 아들이 사라진 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친 곡. 그들은 매년 그날 이 곡을 틀었다. 빈 방에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녹음된 파일로,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30살 이전의 기록. 그런데 지금 누군가 치고 있었다. 라이브로. 이 집에서. 회장이 피아노 방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보였다. 지우가 앉아 있었다. 의자 옆에, 바닥에, 그리고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비서 서윤재였다.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두 눈을 감고 집중한 표정으로. 회장의 숨이 멎었다. 저 자세, 저 각도, 등이 약간 굽은 자세, 고개를 살짝 숙인 각도, 어깨의 움직임. 완벽했다. 아들의 자세와 똑같았다. 저 손의 움직임. 부드럽지만 정확한. 감정이 담긴. 영혼이 실린. 저 리듬.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매일 쳐온 사람처럼. 30년 동안 쳐온 사람처럼. 부인이 회장 뒤로 왔다. 그녀는 문틈을 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 돼.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꿈이 아니었다. 저 남자, 저 뒷모습, 저 어깨 라인. 어딘가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했다. 아들의 뒷모습, 30년 전에 그 뒷모습, 매일 봤던 그 모습, 부인의 손이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곡이 끝났다. 마지막 음이 울렸다. 여운이 남았다. 지우가 박수를 쳤다. 와, 아저씨 최고. 진짜 최고예요. 윤재가 웃었다. 작은 웃음, 부드러운 웃음, 따뜻한 웃음. 부인의 무릎이 꺾였다. 회장이 그녀를 붙잡았다. 여보, 안 돼 여보. 그녀가 울먹였다.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놀라움, 혼란, 희망, 두려움, 기대, 불안. 회장도 혼란스러웠다. 이해할 수 없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저 멜로디, 저 감정, 저 표현, 우연일 수 없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30년 동안 찾았던 아들. 혹시 저 사람이, 아니야. 불가능해.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회장의 손이 떨렸다. 문을 열어야 할까? 들어가야 할까?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열었다. 끽. 문소리에 윤재가 돌아봤다. 지우도 돌아봤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뛰어왔다. 신발을 신고 달려왔다. 하지만 회장 부부는 아이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윤재에게 고정됐다. 오직 윤재에게만. 윤재는 얼른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쿵 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였다. 깊이, 회장님, 부인,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감히, 그만. 회장이 손을 들었다. 윤재가 입을 다물었다. 침묵, 무거운 침묵. 숨소리만 들렸다. 지우가 눈치를 챘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무서웠다. 할아버지 화났어요?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떨렸다. 지우야, 잠깐 나가 있겠니? 왜요?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해야 해. 윤재 아저씨 혼나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부인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할머니랑 우유 마시러 가자. 싫은데. 가자.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다.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이 닫혔다. 방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윤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불안했다. 떨렸다. 해고되는 건가? 실수한 건가? 감히 피아노를 친 게 잘못인가? 회장이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그의 그림자가 윤재를 덮었다. 가까이 왔다. 너무 가까이. 고개 들어보시오. 명령이었다.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이 뻣뻣했다. 떨렸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회장의 눈이 붉었다. 눈물을 참고 있었다. 왜 우는 걸까? 왜 저렇게 보는 걸까? 당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이름이 뭐요? 서윤재입니다. 그게 진짜 이름이요?
윤재는 멈칫했다. 진짜 이름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기억이 없습니다. 30년 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윤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심하게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부인이 입을 막았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참을 수 없었다. 30년. 회장이 중얼거렸다. 30년이었어. 그는 윤재의 어깨를 붙잡았다. 두 손으로 꽉. 그 곡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곡을 어떻게 알았소? 이 곡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윤재는 회장의 눈을 봤다. 간절함이 보였다. 애타는 무언가가, 필사적인 무언가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의 손을 봤다. 떨리는 손을. 그냥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네.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건반 앞에 앉으면 손이 움직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나옵니다. 마치 그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치는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부인이 흐느꼈다. 맞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손을 잡고 함께 치면서 매일 밤. 말이 끊겼다.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회장이 부인을 안았다. 두 사람은 울었다. 소리내어. 억눌렀던 모든 것을.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죄책감. 30년의 후회. 윤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혼란스러웠다. 왜 우는 걸까? 왜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죄송합니다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신지. 앉으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윤재는 망설였다. 소파? 주인이 앉는 자리. 비서가 앉을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명령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회장 부부가 맞은편에 앉았다. 부인은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젖어 있었다. 회장은 깊게 숨을 쉬었다. 한참을 정리하려고. 우리에게.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들이 있었소. 윤재는 귀를 기울였다. 숨을 죽였다. 30년 전. 그 아이는 5살이었소. 피아노를 좋아했지. 회장의 눈이 멀어졌다. 과거를 보고 있었다. 30년 전의 그날을. 매일 쳤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했지. 손이 작아서 옥타브도 못 눌렀지만 행복해했소. 정말 행복해 보였소. 부인이 말을 이었다. 특히 이 곡을 좋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가르쳐준 곡.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곡. 3대째 이어진 곡이에요. 그 아이는 매일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치원 갔다 와서 밤에 자기 전에. 그날도. 그녀가 말을 멈췄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날도 치고 있었어요. 회장이 계속했다. 우리는 외출했었소. 중요한 모임이 있었지. 꼭 가야 하는 자리였소. 아이는 베이비시터와 함께 집에 있었소.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소. 아이도 좋아했소. 젊은 여자였지. 25. 그런데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소파 팔걸이를 움켜잡았다.
전화가 왔소. 오후 5시 경찰에서 사고가 났다고. 차 사고. 교차로에서 윤재의 심장이 뛰었다. 빠르게, 거칠게.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거요.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 왜 나갔는지도. CCTV를 확인했더니 오후 3시 집을 나가는 게 보였소. 손을 잡고, 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소. 그때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다. 숨을 삼켰다.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소. 그냥 말을 잇지 못했다. 부인이 대신 말했다. 베이비시터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사라졌소. 회장이 말을 이었다. 사라졌다고요? 윤재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현장에 없었소. 경찰이 와서 찾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부인이 말했다. 베이비시터의 시신만, 아이의 가방만, 신발 한 짝만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CCTV를 다 뒤졌소. 회장이 계속했다. 교차로 주변, 반경 10km, 모든 카메라, 목격자를 찾았소. 전단지를 돌렸소. 현상금을 걸었소. 100억, 전국에 수배를 넣었소. 모든 경찰서에, 모든 병원에, 모든 보육시설에 사립탐정을 고용했소. 10명, 20명, 100명, 매일 찾았소. 매일, 30년 동안. 하지만 아무것도.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숨소리만 들렸다. 윤재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 힘들었다. 그 아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이 메었다.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눈물을 흘리며. 서윤. 서윤이었어요. 저희 성을 따서, 회장님 이름의 한 글자를 따서. 서윤. 윤재가 중얼거렸다. 서윤. 자신의 이름과 비슷했다. 너무 비슷했다. 윤재. 서윤. 한 글자 차이. 우연일까? 윤재의 얼굴이 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회장이 윤재를 똑바로 봤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래서 묻는 거요. 당신이 30년 전 사고를 당했다고 했소. 그 사고가 어디서 났소? 윤재는 생각했다.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이었소? 서울대병원입니다. 회장과 부인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서울대병원. 회장이 중얼거렸다. 사고 현장에서 10km. 부인이 속삭였다. 그 이름도 누가 붙여준 건가요? 회장이 물었다. 윤재라는 이름. 병원 직원이요. 사회복지사님이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소? 아무도. 30년 동안? 네. 부인이 손을 입에 댔다. 그럼 정말.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떨리며. 혹시 그가 윤재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씩. 혹시 사고 난 날을 기억하나요? 조금이라도, 아무거라도. 윤재는 처음으로 숨이 막혔다. 사고 난 날, 그날, 기억하나요? 그 질문. 그는 눈을 감았다. 깊이, 집중했다. 어둠.
모든 게 어둠이었다. 칠흑 같은,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소리, 그가 속삭였다.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 회장이 다가왔다. 더 가까이. 비명.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 비명. 그리고 굉장한 소음. 쿵 하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그 다음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두워요.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베이비시터 비명. 회장이 윤재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꽉. 검사를 합시다. 검사. DNA 검사.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윤재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 모든 게 너무 낯설었다. 모든 게 너무 믿기지 않았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저는 그냥 비서입니다. 아니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리쳤다. 당신은 비서가 아니오. 절대 아니오. 당신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폭포처럼 당신은 우리 아들이요. 우리 윤이요. 우리가 30년 동안 찾던 우리 아들이요. 검사 결과는 간단했다. 이틀 후 회장의 서재, 의사가 서류를 내려놨다. 흰 봉투, 서울대병원 로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합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무게는 30년이었다. 99.99%. 의사가 계속했다.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모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흐려졌다. 눈물 때문에 부인은 이미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참을 수 없이. 정말 그녀가 울먹였다. 정말 우리 아들이에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부정할 수 없었다. 과학이 증명했다. 숫자가 증명했다. DNA가 증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피아노 멜로디가 증명했다. 그 손의 움직임이 증명했다. 그 눈빛이 증명했다. 윤재는 복도에 서 있었다. 서재 밖에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 자신은 여전히 자신이고, 기억은 여전히 없고, 과거는 여전히 어둠이고, 문이 열렸다. 회장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코가 빨갰다. 눈이 부어 있었다. 유나. 그가 불렀다. 낯선 이름. 하지만 익숙한 울림. 가슴을 울리는. 아니.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서윤아. 우리 유나.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윤재의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바닥에. 아빠. 그 단어. 30년 동안 듣지 못한 단어. 잊었던 단어. 회장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아들과 같은 높이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꽉.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10년 동안 내가 이 집에 있었는데, 매일 봤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이유를 모르는 눈물.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눈물. 부인이 달려왔다. 뛰어왔다. 복도를 가로질러.
그녀는 윤재를 끌어안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윤아, 우리 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이제 집이야. 윤재는 그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 아니, 어딘가 익숙한 따뜻함. 30년 전, 그가 매일 안겼던 품, 잊혀진 품, 그리워했던 품.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치 늘 불러왔던 것처럼. 엄마, 다시 불렀다. 부인이 더 세게 안았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세 사람은 복도에서 울었다. 30년의 시간,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아픔, 모든 게 터져 나왔다. 억눌렀던 것들이, 참았던 것들이, 감춰왔던 것들이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저는, 그가 물었다. 저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병원에 갔죠? 왜 아무도 찾지 못했죠? 회장이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누군가 너를 데려갔던 것 같다. 사고 직후 목격자 진술에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부인이 말을 이었다. 아마 너를 병원에 데려다 줬을 거야. 그리고 사라졌을 거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어쩌면 사정이 있었을지도. 하지만 그녀가 윤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하지만 내가 살아있었어.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해.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질문이 남았다. 많은 공백이 있었다. 많은 미스터리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지우는, 윤재가 물었다. 지우는 제 조카인가요? 회장이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 행복한 웃음. 내 조카야. 내 여동생 딸. 여동생. 윤재는 중얼거렸다. 저한테 여동생이. 응. 부인이 말했다. 내가 사라지고 5년 후에 태어났어. 이름은 서연이야. 지금 해외에 있고 곧 돌아올 거야. 그 애가 너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지. 맨날 오빠 이야기만 들었거든. 사진 속 오빠, 전설 속 오빠. 이제 진짜 만나는 거야. 윤재는 상상했다. 가족, 여동생, 형제, 조카. 그의 인생에 없던 단어들, 꿈에서나 보던 것들, 이제 현실이 된 것들. 그럼 저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누구라고 해야 하나요?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회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내 이름을 불러라. 서윤. 너는 서윤이야. 우리 아들, 우리 가족, 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 윤재는 눈물을 닦았다. 서윤. 그 이름을 입으로 소리냈다. 서윤. 낯설지만 편했다. 새롭지만 익숙했다. 나는 서윤. 맞아. 부인이 웃었다. 너는 서윤이야. 우리 윤이야. 그날 윤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아니, 되찾았다. 비서방이 아니었다. 지하 숙소가 아니었다. 하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가족이 사는 공간. 주인의 영역. 회장이 문을 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방이야. 30년 동안 그대로 뒀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방 안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5살 아이의 방. 그대로. 아이 침대. 자동차 모양. 빨간색. 작은 책상. 낙서가 가득. 크레용 자국. 벽에 붙은 그림들. 엄마 아빠 그림. 가족 그림. 집 그림. 장난감들. 블록. 자동차. 로봇. 그리고 구석에 작은 피아노. 아기 피아노. 흰색. 윤재는 천천히 들어갔다. 한 발짝씩 떨리며 모든 게 작았다. 5살 아이 크기로.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몸이 기억하는. 피아노 앞에 섰다. 건반을 쓰다듬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여전히 작동했다. 한 음을 눌렀다. 소리가 울렸다. 맑은 소리, 높은 소리, 아이 피아노 소리. 그는 바닥에 앉았다. 의자가 너무 작았으니까 양손을 올렸다. 건반 위에 그리고 쳤다. 그 멜로디, 30년 전의 멜로디. 그가 5살 때 치던 멜로디. 지금 다시 치는 멜로디. 돌아와서 치는 멜로디. 회장 부부가 문 밖에 섰다. 둘은 가만히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이었다. 감사였다. 기적이었다. 곡이 끝났다. 윤재가 돌아봤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자연스럽게. 회장 부부가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피아노 앞에 4사람이 앉았다. 지우도 함께였다. 달려왔다. 할아버지. 아이가 물었다. 윤재 아저씨가 삼촌이에요? 응. 회장이 웃었다. 내 삼촌이야. 진짜 삼촌? 진짜 삼촌? 진짜야. 피로 연결된 삼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완전 좋아요. 삼촌 이제 매일 피아노 쳐줄 거예요? 윤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매일 쳐줄게. 약속? 약속? 와. 아이가 소리쳤다. 4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건반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아닌 아기 피아노 앞에 윤재가 첫 음을 쳤다. 회장이 다음 음을 쳤다. 부인이 화음을 넣었다. 지후가 리듬을 탔다. 멜로디는 이제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가족의 것이었다. 함께 만드는 음악, 함께 나누는 기억, 함께 채워가는 시간. 30년의 공백.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음표 하나하나, 건반 하나하나, 사랑 하나하나로. 그날 밤 윤재는 자신의 방에서 잤다. 30년 만에. 침대는 작았다. 5살 아이 침대. 하지만 괜찮았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부인이 직접 깔아줬다. 내일 새 침대 사줄게. 하지만 윤재는 괜찮다고 했다. 이게 좋아요. 익숙해요. 그는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야광별이 붙어 있었다. 형광색. 빛나고 있었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낯선 방이었지만 집 같았다. 나는 서윤.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서윤이야. 눈을 감았다. 이번엔 악몽이 없었다. 이번엔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피아노 소리가 꿈에서 들렸다. 잘했어, 윤아. 누군가 속삭였다.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이제 집에 왔어. 환영해. 사랑해. 그는 꿈속에서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마침내 집으로.